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제1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별적 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공식 선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서초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프리팅 솔루션 사업부를 분할해 미국 휴렛패커즈에 매각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단종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감소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47조 8,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순이익은 4조 5,378억 원으로 같은 기간 16.8% 각각 줄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사업이 매출 13조 1,500억 원, 영업이익 3조 3,700억 원으로 선전하면서 갤럭시 노트 7에 따른 충격에도 실적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가 오늘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추진 중인 반부패 조치가 제도화됨으로써 그의 1인 권력 체계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증시가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공식 선언하면서 또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코스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10월 내내 낙폭이 컸었는데요. 10월의 막바지인 오늘 간만에 2%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1조 원의 자금을 풀기로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3% 정도 오른 20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오늘 출발은 2018포인트 정도에서 소폭 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도 2016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의 고점은 2022포인트로 장중 내내 202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 정도 오른 20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떠한지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장 선 현물을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던 외국인, 오늘장 다시 하루 만에 선 현물 동반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물량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85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530억 원 정도 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현재 1.8%나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647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요. 장중의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간만에 상승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국내 증시에 1조 원을 풀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장 초반 639포인트 가리킨 이후에 상승폭을 꾸준하게 키워서 647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2% 가깝게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 64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급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정말 오랜만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에서 동반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45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3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76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지수의 상승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 증시의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증권과 5인의 전략을 들어보는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인데요. 먼저 5인의 한 줄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께서는 이제는 코스닥 660까지 반등이다라고 전망하시고요. 이어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께서는 코스닥에 간만에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기술적인 반등 가능하겠구나라고 내다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께서는 코스닥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네, 이어서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 안팎으로 어수선한 증시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증시 전국 불안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왜 우리만 이렇게 갈까?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 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과장님께서는 이틀간의 낙폭을 절묘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일단은 2,000포인트까지는 사수를 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이제는 IT 업종의 견고한 반등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요,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우리만 참 답답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한 줄로 절묘하게 표현한 한마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뜩이나 밖에서는 미국의 대선이다, 금리 인상이다 시끄러운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까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보통 시장이나 경제를 분석을 할 때 정경 분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돼서 움직이는 현상으로 선진 시장일수록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자세한 얘기는 다 아시는 뉴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정치적인 어떤 실망감까지도 가세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났던 게 어제까지의 흐름이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그래도 중요한 지지권력이었던 한 2010선 정도를 지켜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수습 국면을 얼마만큼 빨리 해결하고 어느 정도 다시 재정비를 해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지만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던 만큼 그에 따른 어떤 다음 전략과 다음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올해 들어서 시장에서 핵심적인 매수세였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한 6조 이상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4% 정도 연초 대비 상승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데 한국만 여전히 3%대 상승, 연초 대비해서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면 아마 제일 지금 시장에서 답답해하는 쪽은 외국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만큼 시장에 대한 에너지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무겁다라는 관점들은 여전히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런 때는 항상 시장에서 틈새적인 모습들, 그리고 즉 안도를 하는 분위기 쪽에서 나오는 실적과 관련된 분위기 쪽에서 그래도 이 종목들은 실적이 좋다. 이 업종들은 선방한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종목과 업종 중심으로 재편돼서 움직이는 시장 변화에 대해서 계속 쏠림은 이쪽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전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오늘 양 매수가 들어오고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황 쪽에서 지금부터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수급을 먼저 기조적인 변화가 확인되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주도주가 탄생을 해서 이제 주도주로
시장이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먼저 들어가서 싸다라는 논리로만 들어가기는 아직까지는 정황적인 증거가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시장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지권에서 지지는 하지만은 추가적인 탄력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전략은 아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실적 개선된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중대형주가 계속 기회를 준다는 관점과 함께 그쪽으로 재편해서 압축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주도주가 나서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를 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 개선 업종 중대형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 업종도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반도체, 철강, 은행, 건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보이는 그대로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지금 업종과 종목을 살피실 때 그래도 잘 움직이는 업종, 특히 많이 하락한 업종보다도 어느 정도 선방한 업종들이 오히려 시장의 쏠림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속속 들여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 연장될 수 있는 업종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반도체, 철강, 은행, 건설, 특히 이 업종들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매출과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목마르게 바라보고 있는 수익성 중심의 개선이 먼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을 때에 대한 변화가 주가에서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흐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관심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일단 은행 업종과 관련돼서 금융주 얘기에 확장된 차원에서 한 종목 KB 캐피탈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KB 캐피탈 같은 경우 과거 한미리스로 출발을 했다가 우리파이낸셜로 영업을 했던 회사고요. 2014년도에 KB금융지주가 52%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KB그룹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캐피탈이라는 흐름답게 이제 여신 관련된 부분들의 대부분의 흐름을 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은행주 쪽에서 실적이 호조세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커지는 가운데 이 캐피탈사에 대한 실적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KB금융이 지분을 확대하면서 직접적인 자회사를 노리는 효과와 함께 그렇게 되면은 시너지가 좀 더 생길 수 있다는 관점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3, 4분기 영업이익이 354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증가를 했고요. 연간 실적을 흐름을 보게 되면 2014년도 부진했다가 확장세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1240억, 작년 대비 5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순이익도 950억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5,5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가 뚜렷하고요. 주당 순자산이 33,000원대인데 역시 주가와의 괴리가 좀 크다라는 관점과 함께 작년 배당을 500원을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면 2%가 시가 배당률이 조금 안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 호조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의 동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부분 횡보세에서 살짝 상승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과 함께 매수하는 관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 31,000원대, 손절가는 24,000원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배당 매력까지 있는 KB 해피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에서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스권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31,000원까지, 손절 가격은 24,000원으로 KB 캐피탈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5인의 투자 전략의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 전문가 5인의 전략을 들어보는 종목 컬렉션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컬렉션을 열어보기 전에 먼저 베스트 수익률부터 화면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위에는요, 여전히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님의 우리은행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은 7.8%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2위에는 여전히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님이 추천하신 S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늘었죠. 6.5% 정도 한 주 만에 끌어올린 수익입니다. 3위에 새로운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이 추천하신 역시 같은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은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3% 정도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1위와 3위 모두 김영재 부장님이 차지를 하셨습니다. 장 마감을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종목 컬렉션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에 이성웅 대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개를 하기 전에요. 먼저 이성웅 대리님의 종목 컬렉션부터 화면 통해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성웅 대리님의 종목 컬렉션 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전에 수익률 베스트에서 2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죠. 바로 S에너지 담겨 있네요. 네, S에너지 현재 6.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S에너지는 편입을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편입 유지에 대한 근거는 뚜렷한 실적 개선이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이 긍정적인 측면 최근 시장 흐름에서 가장 큰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수급의 긍정적인 측면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정책 관련해서 아무래도 친환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선 이후에도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 사업이 부각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일단 S에너지는 편입한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완성된 컬렉션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S에너지 현재 1.9% 정도 오르면서 1,45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담았던 가격이 만원대였고요. 수익률 현재 6.5%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견은 그대로 보유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따라가시는 분들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이렇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 컬렉션은 어떠한 종목을 가져오셨을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JC케미칼입니다. JC케미칼이 영위하는 사업은 바이오 디젤 등의 제조 판매 목적인데요. 이 바이오 디젤이 차량용 경유의 대체 연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그 오일팜 농장을 운영하고 이 부분에서 팜오일 생산하는 두 곳의 비상장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정유사에 바이오 디젤을 공급해 왔고요. 2012년에 인도네시아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하면서 이 농장에서 이제 팜유를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디젤 등의 제조 판매 목적을 하는 업체인데 이 팜유가 바이오 디젤의 주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일단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의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가의 하락 요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바이오 디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팜유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가 하락 요인에다가 플러스에서 이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출 증가의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JC케미칼 올 한 해만 보더라도 160% 이상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는데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자체에서 지금 단순히 저희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는 점을 크게 고려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향후의 실적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단순하게 사업의 개화 가능성을 더 높게 제가 평가를 했고요. 일단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점은 지금 현상에서 사실이지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의 실적 성장 가능까지 더해 봤을 때
주가에는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줘도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바이오 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 증가라든지 지금 적자가 나던 해외 사업부에서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에 대한 프리미엄은 줘도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는 어느 정도 해볼까요? 목표 가격까지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예,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조정보다는 계속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흘러오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크게 기관의 매수라든지 그런 수급의 흐름이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조정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의 호조도 예상을 할 수 있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친환경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7,700원에서 8,000원 밴드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하고 손절가는 7,2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컬렉션의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컬렉션까지 1부 순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러한 순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시간에서는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정치적 불안과 또 11월 증시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이슈 칼럼 시간에는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중국의 6중 전에 오늘 폐막을 하는데요.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 이슈 종목 시간에는 정윤성 소장님을 모시고 삼성전자 이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